소개해주는 남자. 안녕하세요. 요리 소개해주는 남자 셰프입니다. 오늘은 여름이 가기 전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좋아하는 한국 디저트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이면 생각나는 그거 바로 빙수입니다. 빙수는 과일과 시럽을 이용하여 각종 다양한 빙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팥빙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것은 쉽습니다. 빙수 기계가 없이도 누구나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으니 천천히 같이 해볼까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계량컵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유, 생크림, 그리고 연유가 필요합니다. 우유, 생크림, 자, 우유와 생크림, 그리고 연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1인분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 우유를 400ml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400ml입니다. 네, 400ml. 자, 400ml 됐고요. 자, 그리고 생크림 한 스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약간의 단맛을 위해서 연유도 한 스푼 넣어주세요. 연유는 나중에 또 추가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많이 넣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잘 섞어줍니다.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다 섞으면 거의 500ml 정도 되네요. 500ml가 돼? 아니구나. 한 450ml 정도 됩니다. 연유가 다 녹을 때까지 잘 섞어주세요. 자, 이거는 기계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빙수를 그렇게 많이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계가 특별히 필요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빙수 기계가 한 그만해. 한국에서는 빙수 기계가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한 10유로 정도면 가정용 빙수 머신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빙수를 먹기 위해 기계를 사는 것은 약간 불필요해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섞었으면 자, 이렇게 지퍼백을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이거는 한 1리터 정도 되는 지퍼백입니다.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잘 섞은 우유와 연유 그리고 생크림을 그대로 부어줍니다. 그대로 이렇게 잘 부어주시고요. 지퍼백에 잘 섞은 우유와 연유를 부어주셨으면 이렇게 공기를 먼저 빼주세요. 이렇게 위쪽에 남아있는 공기층을 바깥으로 모두 빼줍니다. 내용물만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나중에 사용하실 때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잠궈주세요. 이렇게 잠궈주시면 됩니다. 잘 잠궜는지 확인한 후에 옆으로 눕히면 이렇게 충분하죠, 공간이. 나중에 냉동실에 냅뒀다가 이걸 다시 깨서 빙수를 만들 거기 때문에 너무 두꺼우면 이걸 빙수를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얇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유가 새지 않는지 잘 확인해 주신 후에 냉동실에 1시간 정도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냉동실에 냅두시면 됩니다. 평평하게 이렇게 그대로 냅둬 주세요. 1시간 정도가 지나면 이렇게 손으로 부셔질 만큼 너무 얼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적당한 텍스처가 만들어집니다. 손으로도 이렇게 부서지죠. 이 상태에서 그 반죽 밀대로 이거를 사정없이 부셔주세요. 자, 적당히 안에 내용물이 뭉친 곳이 없도록 이렇게 잘 부셔주시면 됩니다. 이거 부족한 것 같아. 이걸로는 안 돼. 그래, 됐어. 이거야, 이거. 자, 이게 지퍼백이 찢어지지 않을 만큼만 세게 우유를 부셔주시면 됩니다. 자, 거의 무슨 슬러시처럼
덩어리진 곳이 없고 적당히 부드럽게 되었습니다. 자, 넓은 사발에 이 준비된 슬러시처럼 된 빙수를 넣어주세요. 넣으실 때는 약간 아래쪽에 이렇게 뭉치게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만져주고 부어주시면 더 편합니다. 그대로 부어주시면 됩니다. 부으면서 약간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voilà. 자, 이렇게 메인 베이스가 준비되었으면 모양을 이쁘게 잡아주세요. 자, 생크림이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 물처럼 얼지 않고 적당히 부드럽게 잘 얼었습니다. 오리지널 팥빙수 위에는 콩고물이 올라가는데 이 미숫가루는 일반적인 콩고물보다 더 많은 곡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고소한 맛을 냅니다. 개인적으로 콩고물보다 이 미숫가루가 더 고소하고 맛있기 때문에 오늘 이 미숫가루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콩고물 올리기 전에 아이고 또 까먹을 뻔했어. 콩고물을 올리시기 전에 연유를 듬뿍 뿌려주세요. 그대의 욕망만큼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욕망. 맞나? 욕망이 가득하죠? 자, 이렇게 연유를 뿌려주시고 그 위에 이렇게 미숫가루를 예쁘게 뿌려주세요. 자, 이렇게 감자 미숫가루를 이렇게 너무 많이 뿌리시면 너무 텁텁할 수도 있으니 적당히 뿌려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 미숫가루나 콩고물을 위에 올릴 때는 미숫가루와 설탕을 10대 1의 비율로 섞은 다음에 올려주시면 팥빙수에 더 잘 어울립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히 연유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설탕을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미숫가루까지 올라간 상태는 이렇습니다. 예쁘죠? 자, 이 상태에서 통단팥, 콩의 사촌뼈에 되는 곡물이고요. 한국에서는 팥이라고 불립니다. 콩과는 맛과 영양분이 다르기 때문에 엄연히 다른 이름으로 불리지만 해외에서는 스몰 레드빈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일반 콩에는 에스트로겐이 많은 반면 이 팥에는 안토시아닌이 많기 때문에 노화 방지에 매우 탁월합니다. 자, 열어볼까요? 야, 오랜만이다 이거. 자, 캔을 열 때 항상 조심하시고요. 나와. 나오라고? 조심하세요. 이게 매우 날카롭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시면 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올려주세요. 이 팥 앙금 자체도 엄청나게 자연적인 달콤한 맛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설탕이나 연유보다는 조금 더 나추럴하게 여러분들에게 단맛을 전해드릴 겁니다. 이미 뭔가 예쁘죠? 예뻐. 예뻐.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뭐 다 끝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드셔도 전통적인 팥빙수 맛 그대로 느끼실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시중에서 파는 것처럼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가득해서 하나 올려주고요. 조금씩. 예뻐. 자, 그리고 예쁘게 데코레이션 할 수 있는 것들을 위에 올려주시면 이미 끝납니다. 약간 안에 크림이 들어간 찹쌀떡을 준비했고요. 가위로 잘라주신 것이 훨씬 편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반을 잘라서 어우 예뻐. 이렇게 반을 잘라서 옆에 예쁘게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냥 밖에 팔아도 되겠는데 이거? 예뻐. 자, 마지막으로 깜샤. 자, 그리고 다시 연유를 이렇게 가득 부어주시면 예뻐. 구워놓은 아몬드까지 이렇게 올려주시면 빨라. 자, 이 떡이 없으신 분들은 찹쌀가루와 물을 1대1 비율로 섞은 후에 전자레인지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번에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매우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가능하신 분들은 그냥 시중에 있는 떡을 이용해서 이렇게 예쁘게 데코레이션 해주시면 됩니다. 예뻐. 예뻐. 너무 예뻐. 이거 먹기가 아까울 정도로 예뻐. 예뻐. 못 먹겠어. 한국의 디저트는 너무 전통적이거나
손이 너무 많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팥빙수는 재료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디저트죠. 여름이 가기 전에 이 팥빙수 한번 도전해보세요. 매운 요리를 먹은 후 이 빙수 한 사발이면 그대의 뱃속 가득히 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셰프리였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